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82만 8,02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2만 4,129명, 완치 68만 1,024명으로 집계되어 2.9%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지난주부터 9,000명에서 10,000명 수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기구는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은 할랄이라며 무슬림이 안심하고 접종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사용 허가는 여전히 식약청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이슬람 신자들은 예방접종을 할 때도 백신의 할랄 인증 여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예로 2018년에 풍진과 홍역 백신의 돼지로부터 추출된 젤라틴이 함유되어 있다며 무슬림들이 접종을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3일에 조코이 대통령이 시노백 백신을 맞는 장면을 생중계하고 전국적으로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도록 자신이 가장 먼저 맞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미 시노백 백신 300만회 분량을 전국 34개 주 1만여 개 보건소 및 병원으로 수송을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집단 면역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체 인구의 70%인 1억 8,15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13일부터 4월까지 우선 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의료인 130만 명, 공무원 공공근로자 1,740만 명, 60세 이상 노인 2,150만 명에게 접종할 예정이며 나머지 일반인들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순차로 접종하게 됩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3억 2,950만 회분의 발주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확보한 백신 조달처는 미국의 노바백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화이자로부터 각각 5천만 회 분량이며 코로나19 백신을 각국이 공동 출자하여 도입하는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도 5,400만 회분을 조달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국내 여행과 관련하여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결과서나 48시간 이내에 신속 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발리와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유전자 증폭검사 결과나 24시간 이내에 신속 항원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바섬 내 다른 지역으로 육상이나 개인 차량으로 이동 시에는 권장사항이며 벌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역 대응팀에서 필요시 신속 항원검사를 무작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1월 25일까지 시행한 후 재평가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오후 자카르타에서 출발해 깔리만탄 폰티아나크로 향하던 스리위자야 항공 SJ182편이 이륙 후 4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바다에 추락하였습니다. 여객기는 사고 당시 관제탑에 아무런 기상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연락 두절 직전 60초 동안 3,000m 이상 급강하였습니다. 교통부는 승객 50명과 승무원 12명이 탑승했고 승객은 성인 40명, 어린이 7명, 유아 3명이라고 발표했으며 한국인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색당국은 여객기가 자카르타 북부 해상 1,000개의 섬 지역 란장섬과 라키섬 사이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선박과 잠수부, 항공기를 총동원해 수색 중에 있으며 해당 지점 인근 해역에서는 비행기 동체 파편과 유류품 등이 속속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고기가 아무런 구조 요청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회수해야 사고 원인이 규명될 전망이며 수색팀은 블랙박스에서 송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신호를 찾아내 접근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여객기 노후를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의심하고 있으나 스리위자야 항공 측은 여객기 상태가 양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책임자는 이륙이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이는 폭우 때문이지 기체에는 이상이 없었고 기체 상태도 양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사는 추락 사고와 관련해 스리위자야 항공과 접촉하여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부자바의 무라피 화산이 폭발해 화산재 구름과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지난 7일 현지 언론은 무라피 화산이 폭발해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분화한 바 있는 무라피 화산은 인도네시아의 120여 개 활화산 가운데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이날 폭발은 낮 동안에도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한 거대한 흰 구름이 200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부터 관계 당국에서 화산의 경계 수위를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높이며 폭발에 대비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번 폭발로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했으며 지난해 경계 수위를 올려 이미 수천 명이 집과 농지를 두고 떠난 상태라면서 화산으로부터 10km 이내에 25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이번 폭발의 잠재적 위험은 5km 이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라피 화산은 지난 1994년과 2006년 폭발에 6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바 있으며 특히 지난 2010년에는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며 350명 이상이 숨지고 약 3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강경 이슬람 단체, 이슬람 수호전선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활동을 공식 금지시키는 등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슬람 단체는 리직 시압이 이끄는 조직으로 현지 보수 이슬람권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만 조코위 정부는 해당 이슬람 단체에 대한 압박에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 장관은 이슬람 수호전선에 대한 공식 활동 금지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히며 해당 이슬람 단체는 법적 지위를 상실했고 진행하는 어떤 활동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당국은 해당 이슬람 단체의 활동 금지의 사유로 대중집회와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법무인권부의 단체 등록을 갱신하지 못했으며 수십 명의 회원이 테러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경찰청장은 회람을 통해 이슬람 수호전선의 로고와 상징물, 용품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해당 이슬람 단체가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른 사이트에 올리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이슬람 수호전선은 98년도에 설립된 이슬람 단체로 악을 처벌하는 종교전쟁을 한다며 잇따라 야간 유흥업소를 습격하면서 악명을 떨쳤고 과격한 단체 행동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새로운 처벌 방안을 담은 정부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정부령은 2016년 개정된 아동대상 성범죄자 처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화학적 거세 등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남성 호르몬 분비를 막아 수술로 고환을 절제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조치입니다. 아시아권에서 화학적 거세를 법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2011년 우리나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10대 소녀 집단 강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규정을 개정하여 사형과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여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 판결을 내렸으나 의사협회의 거절 등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코위 정부는 이번에 세부 사항을 담은 정부령을 만들어 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 의지를 보였으며 해당 정부령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는 법원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판단하고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하면서 출소 시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함께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천억 원 규모의 까리안 광역상수도 국제경쟁 입찰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현지 기업과의 경쟁 끝에 최종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까리안댐을 수원으로 하여 자카르타 땅그랑, 남부 땅그랑 등 3개 지자체에 하루 약 4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 수주는 한국의 광역상수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한 최초의 사례로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였고 최종 수주를 통해 그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설계, 건설 및 기자재, 부품 등 다양한 부문에 신남방 상수도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정부는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상수도 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별로 상이한 상수도 관련 현안 및 협력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수도 기술을 토대로 현지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상수도 산업의 신남방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성애를 이유로 해고된 인도네시아 경찰관이 처음으로 복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중부자바의 10년차 전직 경찰관은 2018년 동성연인과 함께 있다가 다른 마을에서 온 경찰에 체포된 뒤 해고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동성관계를 갖는 일탈적 행동으로 국가 경찰의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형법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87%가 이슬람 신자이다 보니 종교적,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금기시되고
이슬람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자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중부자바 법원의 차별에 의한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1차 복직 소송을 냈으나 당시 재판부는 경찰 내부 불복 절차부터 끝나야 한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고가 확정되자 작년 8월 인권단체들과 손잡고 다시 복직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소송을 지원한 변호사들은 경찰 복무 규정에 성적 성향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며 복직을 주장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내는 한편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 앰네스티 인도네시아의 책임자는 이번 판결이 경찰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